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2025년 4월 17일 목요일에 시행된 4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자료는 국가지질공원의 지역 명소를 소개한 내용의 일부이다.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골라야 될 지형이 파식대, 해식의 해안 사구를 니은, 디귿, 리을에 우리가 각각 하나씩 찾겠습니다. 자, 먼저 기역에 사비내 밑줄이 그어져 있네요. 자, 사비는 해수욕장보다 양식장이나 염전으로 많이 이용된다 하고 있는데 사비는 모래사장이니까 당연히 해수욕장으로 더 많이 이용하겠죠. 양식장, 염전으로 주로 이용되는 지형은 바로 갯벌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지금 틀린 거죠.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들어갈 지형을 확인할게. 강한 계절풍의 영향으로 모래 공급이 쉬어 사빈 배후에 형성된 니은이 바로 해안사구죠. 자, 해안사구. 자, 그럼 2번 선택지에 사구는 사빈의 모래가 바람에 날려 퇴적된 모래 언덕. 자, 2번은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파도에 의해 암석이 깎여 평평해진 지역. 자, 바로 파식대죠. 파식대는 평평한 지역. 해시계는 절벽이니까 해안 절벽인 리을에 해시계를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3번도 보는데 해안 당구면은 과거의 파식대 혹은 해안 퇴적 지형이었던 것이 융기에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과거 파식대 혹은 해안 퇴적 지형이었다 하는 3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4번에 리을 해시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침식에 의해 육지 쪽으로 후퇴하겠죠. 자, 계속 깎여 나가면 바다 돌출된 부분에서 육지 쪽으로 후퇴를 할 겁니다. 자, 4번 맞고요. 자, 마지막 미음에 독립문과 유사하게 생겨 이름이 붙여진 독립문 바위. 그러면은 독립문처럼 아래쪽만 뚫렸다는 얘기잖아. 아치 모양으로 뚫렸다는 얘기잖아. 자, 이런 지형은 우리는 C 아치라고 합니다. 자, 정답은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세 구 중 하나이다. 자, 먼저 지도에 표시된 세 구를 확인하는데 여기는 은평구고요. 자, 여기는 중구. 자, 여기는 강남구입니다. 자, 왼쪽에 인구 변화 그리고 오른쪽에 금융 및 보험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나오는데 여기서 선생님은 금융보험업이라는 게 도심에서 발달하는 생산자 서비스잖아요. 자, 그러면 요 나가 사업체 수가 굉장히 적고 종사자 수가 적다는 걸 통해서 나는 절대 도심이 아니다 라는 건 인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중구, 강남구 중에 도심이 아닌 곳 바로 은평구죠. 자, 그러면 나는 우리 은평구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나가 여기에요. 자, 그 다음에 인구 변화를 통해서 중구와 강남구를 유추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구, 강남은 둘 다 도심이기 때문에 둘 다 금융보험업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다를 고를 때는 왼쪽에 인구 변화를 가지고 고르는 것이 더 옳은 선택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왼쪽에 인구 변화를 보면 각 구의 1995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다 라고 했는데 가가 인구가 지금 확 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70년대에 비해서 90년대까지 요 20년 동안 인구가 반토막이 나요. 자, 그러면 인구가 이렇게 반토막이 날 수 있는 데는 어디다? 인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 중구가 되겠죠. 자, 강남 같으면 1970년대 아직 이제 막 개발되고 있던 단계입니다. 그러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났겠죠. 자, 그래서 요 가가 누가 된다? 자, 가가 중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가가 중구. 자, 그러면 남는 다가 강남구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다가 강남구. 자, 그리고 가가 중구 이렇게 연결해 놓고 선택지로 가겠습니다. 자, 1번에 가 중구는 출근 시간대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자, 중구는 도심에 해당되기 때문에 출근 시간대 유출 유입 중에 유입이 더 많아야 되겠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상업지의 평균 지가는 도심이 외곽보다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러면 도심에 해당되는 강남이 외곽의 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은평구보다 지가가 더 높아야 됩니다.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다는 가보다 주간인구 지수가 높다. 자, 주간인구 지수는 상주인구분의 주간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하는 값이잖아요. 자, 요거 최대값이 나오는 데는 상주인구 매우 적으면서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더 많은 중구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타납니다.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강남구는 중구보다 금융 및 보험업 사업 체당 종사자 수가
적다라고 했는데 사업체당 종사자 수는 사업체 분의 종사자 수를 의미하잖아요. 자, 강남이 중구보다 사업체 수는 많지만 종사자 수는 적습니다. 자, 이 말은 사업체당 종사자 수가 더 적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5번에 은평구는 강남구보다 1975년에서 1995년에 인구 증가율이 높다 했는데 인구 증가율은 지금 강남이 쫙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은평구 나보다 강남이 더 높아야 돼서 자, 5번 틀렸다라는 걸 왼쪽 그래프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A 지역을 답사할 때 각 지역에서 할 수 있는 활동으로 옳은 것. 자, 충청남도 그리고 전라북도 두 개의 지도가 합쳐져 있습니다. 자, 먼저 A는 홍성이죠, 홍성. 자, 1번에 자, 내포 신도시에 위치한 도청에서 토지형 변화 관련 자료 받기. 자, 내포 신도시가 홍성 예산 사이에 건설이 됐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B는 보령이고요. 자, 보령의 기업 도시는 없습니다. 자, 보령하면 우리 머드 축제, 석탄박물관, 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자, 2번은 틀렸고요. 자, C는 군산입니다. 자, 백세 역사 유적 지구에 속하는 미륵사지를 견학하겠다. 자, 백제 역사 지구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자, 도시가 3개가 있죠. 공주, 부여, 익산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미륵사지는 전라북도 익산에 있습니다. 익산. 자, 익산은 군산 옆에 여기가 익산이에요. 자, 그래서 3번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뒤에 표시된 곳은 부안인데 자, 부안. 자, 설명하고 있는 지역. 자, 지평선 축제가 열리는 곳은 자, 김제입니다. 김제. 자, 김제는 부안 옆에 여기가 김제죠. 자, 그러면 4번 틀렸고요. 자, 마지막 5번에 자, E에 표시되어 있는 곳은 자, E에 표시되어 있는 곳은 고창입니다. 고창. 전라북도 고창. 자, 설명하고 있는 지역. 자, 원자력 발전소는 자, 고창이 없죠. 자, 고창 바로 아래에 있는 전라남도 영광에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 자, 고창 바로 아래 여기 영광이에요. 지금 지도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4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여름 강수량, 겨울 강수량, 연평균 기온이 상대값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치가 최대인 지역의 값을 1로 했을 때 상대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일단 제주도가 제일 확실한 게 제주도가 연평균 기온이 제일 높아야 돼요. 그래서 연평균 기온이 제일 높은 날은 우리가 제주로 바로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주를 먼저 연결하신 다음에 자, 그리고 나머지 3지역을 볼게요. 자, 요렇게 3지역이 있는데 일단 요 동해안 지역 여기가 지금 울진인데 자, 여기가 다른 곳보다는 북동기류의 영향으로 눈이 좀 오는 데죠. 그러니까 여기가 경상북도지만 자, 강원도 뭐 저기 강릉, 삼척 요쪽하고 비슷한 강수 패턴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두 지역에 비해서는 겨울 강수량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겨울 강수량이 잠깐만, 요거 제주도는 이미 결정이 됐고, 자, 제주도 다음으로 겨울 강수량이 많은 게 지금 라잖아요. 그래서 라를 우리가 울진으로 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와 라가 확인된 상태에서 자, 요 두 지역을 봐. 자, 같은 서해안인데 여기는 위도가 낮고 여기는 위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당연히 연평균 기온이 더 높은 곳이 여기가 되겠죠. 맞죠? 그러면 남은 둘 중에 연평균 기온이 더 높은 가다 중엔 다가 연평균 기온이 더 높기 때문에 다를 위도가 낮은 목포로 연결하시고 자, 남는 가를 여기 이제 태안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가나다라 세팅이 끝났고 선택지로 갑니다. 자, 1번에 최하늘 평균 기온 가와 나 중에 당연히 제주도가 높아야 되겠죠. 제주도가 훨씬 위도가 낮으니까요. 자, 2번에 기온의 연교차는 자, 나와 다 중에 기온의 연교차는 겨울이 따뜻한 곳이 기온의 연교차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나가 더 작아야 되겠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목포는 태안보다 여름 강수량이 많다. 자, 여름 강수량 요걸로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자, 목포가 다 태안이 가잖아요. 자, 여름 강수량은 태안가와 목포 다 중에 태안가가 더 많다라는 걸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4번에 가는 지금 가가 서해안 맞죠? 가가 지금 태안이니까 가가 서해안
가가 서해안 맞고, 그리고 라가 울진이니까 동해안. 자,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자, 5번에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곳은 라이다 라고 했는데, 자, 라가 상대적으로 여름 강수량은 가장 적으면서 겨울 강수량은 두 번째로 많아요. 자, 그러면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은 것이 라가 될 수는 없겠죠. 오히려 겨울 강수량이 제일 꼴찌인데 여름 강수량은 1등이 되는, 자, 공동 1등이 되는 요 가가 여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높다라고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5번으로 갑니다. 지도의 가나 하천과 AD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왼쪽의 지형도 오른쪽의 지형도 중에, 자, 왼쪽이 평야를 흐르는 하천 하류 구간이고, 자, 가의 하천은 자유공유 하천이 되겠죠. 자, 나는 하천 상류의 가믹공유 하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상의 평균 해발 고도, 자, 가 쪽이 하류, 자, 나 쪽이 상류니까 당연히 해발 고도는 가가 낮고 나가 높겠죠. 자, 기억은 맞고요. 자, C로 표시되어 있는 곳, 자, 여기는 구화도죠. 자, 옛날 물길 구화도, 그래서 과거에 하천이 흘렀던 곳이다 하는 니은의 설명도 맞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자, A, B는 자, 두 개 합쳐 범람원인데, 자, B는 하천 바로 옆에 자연제방이 위치하는 곳이고요. 자, A는 그보다 뒤쪽에 배후습지에 해당되는 곳이죠. 자,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는 하천 가까이에 자연제방이 더 크기 때문에, 자, D것은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D는, 자, 하천이 흐르는 안쪽 보면에 계단상의 평단면 바로 하안당구죠. 자, D는 하안당구. 자, 홍수지 범람에 의한 침수 가능성은 당연히 범람원이 높아야 되겠죠. 자, 계단상의 평단면 하안당구는 침수가 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갑니다. 자, 다음은 한국지리 퀴즈의 일부이다. 자, A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 그래프로 옳은 것은, 자, 가다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찾아 하나씩 지운 후 남은 지역 A를 쓰라 라고 했습니다. 자, 지도의 지역을 먼저 확인할 건데, 자, 전라남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일 오른쪽 끝이 광양, 자,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데가 여수, 자, 광주광역시가 있고요. 광주에서 한 칸, 두 칸 내려온 여기는 영암이죠. 영암. 자, 먼저 가가 3호읍 일대에 대불국가산업단지가 조성돼 있고, 자, 이 지역과 목포 사이에 영산강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다. 이 지역과 목포 사이, 목포가 여기 선생님 파란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목포잖아요. 자, 그러니까 목포 사이에 영산강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다 하면 요거 영암이지. 그래서 가는 영암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암은 일단 지우고요. 자, 두 번째, 섬진강 하구 일대에 위치한 작은 어촌 마을이었으나, 자, 제철소가 입지했다라는 힌트. 이게 결정적이죠. 자, 제철소가 있는 도시 바로 광양이기 때문에, 자, 나는 광양. 자, 광양을 또 지우겠습니다. 자, 다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자, 려가 이 지역을 의미하는 지명이다. 려, 바로 여수죠. 여수. 한려해상국립공원의 려. 자, 아름다운 바다 라고 돼 있어. 그리고 반도에 위치했다. 자, 여수가 요렇게 튀어나온 반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광주 여수 남은 상황에서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했는데, 이 광주가 되면 안 되다가, 그래서 다가 여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수까지 지우면, 자, A에 들어갈 남의 지역은 광주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광주의, 자, 제조업 비율을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주하면 주력 산업이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1등에 자동차가 들어오는, 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주력 산업 첫 번째는 자동차, 자, 두 번째는 이제 전기 장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차만 봐도, 자, 우리가 1번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번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는 각각 김해, 산청, 울산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산청이 가장 시골에 해당되는 곳이고, 김해, 울산은 도시적 성격이 강한 곳이죠. 자, 그래서 노년부양비가 엄청 높은, 자, 요 가가 산청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나다는 노년부양비와 유소년부양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나다는 오른쪽 가서 고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서 이제 김해, 울산을 연결할 건데, 자, 광업 및 제조업. 광업, 제조업 하면 우리나라는 거의 제조업이잖아요. 이 제조업 취업자 수가 훨씬 많아요.
요 나가 공업도시의 성격이 강한 울산이 되고, 그러면 남는 가가 김해가 되는 거죠. 남는 다가 김해가 되는 거죠. 가는 자동으로 산청이고요. 자, 그러면 가, 산청, 나, 울산, 다, 김해까지 우리가 다 써놓고 선택지 풀이로 들어갑니다. 자, 김해는 광역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 1번은 틀렸고, 자, 울산만 광역시죠. 여기서는 자, 2번에 총 인구 중 농가 인구 비율은 자, 농촌의 성격이 강한 산청이 자, 가장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자, 울산이 중화공업이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자, 김해보다 울산이 1인당 소득,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더 많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가와 나는 모두 부산과 행정구역 경계가 맞닿아 있다. 자, 울산, 김해 두 지역이 부산과 행정구역이 맞닿아 있지 산청은 아니잖아요. 산청은 경상남도 서부 쪽, 자, 지리산권에 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산과 맞닿아 있지 않고요. 자, 5번에 김해는 울산보다 지역 내 청장년 인구 비율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 지역 내 청장년 비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총부양비입니다. 자, 여기서 노년 부양비와 유소년 부양비를 더하면 총부양비죠. 총부양비. 자, 총부양비는 자, 구할 때 이렇게 구하잖아요. 청장년 비율분의 나머지 비청장년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구할 수도 있죠. 자,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구해서 더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자, 여기에 선생님이 분자에 쓴 비청장년층 비율이란 건 유소년층 비율과 노년층 비율을 더한 합이 비청장년 비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이 낮으면 자, 총부양비는 높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청장년 비율이 낮으면 비청장년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을 거잖아. 그러니까 분모가 작고 분자가 크면 좌항의 총부양비 값이 높아져요. 그러면 자, 여기서 총부양비 값이 자, 울산과 김해 중에 자, 요거 두 개 더한 게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 더한 값. 총부양비가 울산이 더 높습니다. 그럼 울산이 청장년 비율이 더 낮다는 거죠. 그래서 김해가 울산보다 청장년 비율이 높다 하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갑니다. 그래프는 운송비 구조와 세 교통수단의 거리에 따른 단위거리당 운송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가나는 각각 기종점 비용과 주행 비용 중 하나이고 도로, 철도, 해운 중에 A, B, C를 연결합니다. 자, 먼저 운송비 구조 중에 자, 거리가 0km임에도 이미 운송비를 내라라고 하는 그 비용. 자, 거리에 상관없이 일정한 비용. 요 나 비용이 기종점 비용이죠. 자, 나가 기종점 비용. 자, 그리고 거리에 따라 증가하는 비용, 가 비용이 주행 비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가서 자, 이게 그냥 운송비가 아니고 Y축의 값이 단위거리당 운송비입니다. 단위거리당 운송비. 자, 단거리에서 단위거리당 운송비가 비쌌다가 장거리로 가서 확 저렴해지는 것. 자, 이게 기종점 비용은 비싼데 주행 비용은 조금 올라가서 멀리 갈수록 단위거리당 운송비가 확 체감이 되는 요 C가 해운교통이죠. 자, A는 반대로 자, 처음에는 단위거리당 운송비가 다른 것보단 저렴해. 근데 장거리로 가도 크게 안 줄어. 자, 이 말은 주행비용 상승폭이 나머지 둘보단 크다는 얘기죠. 자, 요런 성격이 나타나는 A가 도로, 자, 중간에 성격이 나타나는 B가 철도가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연료비, 통행료 같은 건 거리에 따라 늘어나는 비용. 자, 주행 비용에 해당이 되죠. 자, 2번에 A는 B보다 가 증가율이 낮다. 자, 주행 비용 증가율이 도로, 철도 중에는 도로가 자, 가장 높죠.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문전 연결성, 문 앞까지 데려다주는 성격은 도로가 가장 좋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해운 같으면 자기 집이 바닷가 아닌 이상은 문전 연결성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3번 맞고. 자, 4번에 기상 조건의 제약은 자, 철도가 적고 해운이 큰 거죠. 자, 해운은 강풍이 불고 파도가 세게 치고 안개가 끼고 하면 자, 배가 뜰 수가 없기 때문에 자, 4번은 틀렸고요. 자, 5번에 국내 화물 수송 분담률 1위 자, 교통수단은 바로 도로죠. 자, 택배 아저씨는 트럭 타고 오십니다. 배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국내 화물 수송 분담률 1위는 도로. 자, 만약에 국제 화물 수송 분담률이다 라고 하면 해운이 1등이죠. 국내 화물 수송 분담률이기 때문에 도로가 해운보다 높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5지역의 농업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가마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나와 있는 게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제주도 중에 가나다라는 말을 연결합니다. 자, 먼저 논면적 비율이 가가 0%입니다. 논면적 비율이 0%. 자, 논이 전혀 없는 곳 바로 어디입니까? 제주도죠. 자, 제주를 먼저 가로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제주도는 현무암이 기반암이기 때문에 자, 논으로 절대 이용할 수가 없죠. 자, 현무암은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을 찾을게. 자, 이 중에 논 비율이 가장 높은 곳 하면 자, 서해 쪽의 평야 지역, 자, 남서북 평야에 해당되는 전라북도가 자, 라가 돼야 되겠죠. 자, 라가 전라북도 연결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논면적 비율이 두 번째로 낮은 곳. 자, 상대적으로 남은 세 지역 중에 밭 비율이 높은 곳 하면 산이 많은 강원도가 되겠죠. 그래서 강원도를 라. 자, 강원도가 제주 다음으로 밭 비율이 높습니다. 그럼 반대로 제주 다음으로 논 비율은 낮다는 거죠. 자, 경기와 경북이 남았는데 자, 여기서는 겸업 농가 비율이 낮은 게 경북이죠. 자, 경기도 같으면은 경북보다는 겸업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대도시 근처에 자, 농가들 중에는 다라고 쓰자. 자, 대도시 중에는 대도시 근처의 농가 중에는 자, 겸업하는 비율이 높을 수가 있죠. 자,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은 대도시로 자, 회사로 출근하시고 한 명은 농사 짓고 이러면 겸업 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업파트에서 겸업 농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세도라고 배운 데가 제주, 강원, 경기입니다. 자, 제주, 강원 같으면은 관광산업과 농업을 겸하는 농가 때문에 겸업농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했어요. 자, 선택지로 갑니다. 자, 1번에 과실 생산량은 자, 경북이 1등, 제주가 2등이거든요. 그러면 제주하고 강원 중에는 과실 생산량은 제주가 더 많아야 되므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자, 농가 인구는 제주와 경기 중에 자, 제주가 농가 인구수가 꼴찌기 때문에 자, 이거는 무조건 정답이 되는 거죠. 농가 인구는 제주가 가장 적으니까 정답은 2번. 자, 3번의 경지 면적은 자, 도시화로 자, 많은 농경지가 시가지로 바뀐 경기도보다는 자, 평야에 넓게 농경지가 많이 발달하는 전라북도가 더 넓어야 되고요. 자, 4번에 농가 수는 가장 많은 데가 경북이다 라는 걸 요걸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농가 수 1등은 경북. 자, 그러면 틀렸고. 자, 5번에 고랭지 채소 재배 면적. 해발고도 높은 데서 여름에 배추 농사 짓는 게 이게 고랭지 채소잖아. 그러면 이게 해발고도 높은 데가 있는 강원도가 고랭지 채소 재배 면적이 넓겠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다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D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북한의 세 도시가 나옵니다. 자, 가는 신의주. 자, 나는 남포고요. 자, 다는 원산이죠. 자, 먼저 A에 들어갈 것. 자, A는 가에만 해당되는 특징, 신의주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서해 간무는 신의주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기억이 틀렸습니다. 자, 서해 간무는 남포에만 있습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 자, B에는 다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돼요. 자, 다 원산에만 해당되는 특징. 자, 분단 이전 경원선 철도의 종착역이 있다. 경원선 서울에서 원산까지잖아. 자, 그러면 다 원산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맞죠. 자, C에는 가, 나만의 공통 특징, 신의주와 남포의 특징이 들어가야 되는데, 둘 다 관서지방. 자, 북한의 자, 천령관 서쪽, 즉 평안도 쪽을 우리가 관서지방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가, 나 둘이 관서지방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D는 맞고요. 자, D는 가나다 모두의 공통 특징인데, 남북한 교류를 위해 조성된 개방지역이 가나다 모두 없습니다. 이게 그냥 개방지역이다 그러면 신의주도 개방지역이거든요. 근데 남북한강 교류를 위해 조성된 개방지역은 자, 요 두 개였지. 자, 지금은 문 닫았지만 개성과 금강산 남북 협력을 위해 자, 개방한 개방지역은 요 두 개입니다. 자, 셋 다 해당되진 않아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11번 갑니다. 자, 사진 지도에 표시된 세 지점의 지형을 나타낸 것이다. A, E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먼저 여기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자, 여기는 경기도 연천이고요. 자, 연천은 이제 철원에서부터 한탄강이 내려오는 데이기 때문에 요 A는 용암대지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흐르는 강이 한탄강이고, 한탄강 옆에 이제 B의 벽면, 한탄강 양안에는 우리가 B에는 주상절리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1번은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 여기는 지금 울릉도인데, 자, 울릉도고, 자, 여기는 강원도 영월입니다. 자, 그러면 강원도 영월은 석회암이 기반해민 지역이고, 자, 이는 지표면에 움푹 낮아진 지역이기 때문에, 자, 이는 돌리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선택지에 이 돌리네에는 싱크홀로 불리는 여러 배수구가 있죠. 자, 그래서 2번 맞고요. 자, 3번에 자, E는 D보다 주된 기반함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자, E의 주된 기반함은 석회암. 자, 석회암은 고생대 형성이 되고요. 자, D는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화산암이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조매암인데, 자, 기반암의 형성 시기는 석회암은 고생대, 화산암은 신생대에 형성되므로, 자, 3번 맞는 설명이고요. 자, 4번에 A는 논. 자, 용암대지는 주로 논으로 이용하고, 그리고 울릉도는 물이 부족한 환경이기 때문에 밭으로 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4번까지 다 맞습니다. 자, 마지막 5번에 A 용암대지는 현무암질 용암이 자, 분출해서 열화 분출해서 골짜기를 메운 거고요. 자, 그리고 울릉도가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이기 때문에 조매암질 용암이 굳어서 형성이 됐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고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2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가다 지역의 주요 소매업대의 매출액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자, 강원, 경기, 서울 중에 가나다를 찾고, 자, A, B는 대형마트, 백화점 중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매출액이 가가 가장 적죠. 자, 소매업태 매출액이 적다는 건 사람이 좀 적게 사신다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적으면 뭐 대형마트건 백화점이건 슈퍼마켓이건 편의점이건 개수가 적고 매출액이 적을 거잖아요. 그러면 가는 인구가 적은 강원도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원도 확대한 걸 보면 강원도에 A가 없어요. 강원도 A가 없어. 근데 B는 있어. 그러면 강원도에 없을 것 같은 게 백화점일까요? 대형마트일까요? 백화점이겠죠. 자, 백화점은 대도시의 도심에 자, 집중 분포하기 때문에 자, 강원도에는 자, 큰 대도시는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는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A가 백화점, 자, B가 대형마트. 자,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울하고 자, 경기도를 자, 연결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게, 자, 이 무점포 소매업이 여기 다가 지금 매출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자, 그럼 이게 서울일까, 이게 경기도일까? 요게 조금은 여러분들이 좀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백화점 보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요 밸런스를 보고 그냥 바로 가셔도 됩니다. 자, 백화점은 다가 많거든요. 매출액이. 근데 대형마트는 나가 많아요. 그러면 둘 중에 자, 서울 집중도가 높은 게 뭡니까? 백화점이잖아요. 백화점은 대도시, 도심과 부도심 핵심 지역에 집중 분포하니까, 자, 그러면 다가 백화점에서 자, 매출액이 더 많았던 자, 다가 서울, 자, 나가 경기,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무점포 소매업에서 서울 매출액이 대단히 많이 차지하는 게 무점포 소매업이었던 대형 업체들 있죠. 뭐 쿠팡이라든가 뭐 11번가 뭐 인터파크 이런 좀 대형 업체들 있죠. 이 대형 업체들의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이 무점포 소매업 매출액에서 서울로 잡히는 게 대단히 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못 넣으셨다 하더라도 백화점 대형마트 요 두 개를 보고 경기 서울로 자, 나를 경기, 다를 서울로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선택지 1번에 자, 가는 나보다 지역 내 1차 산업 취업자 수 비율이 낮다. 자, 강원, 경기 중에 1차 산업 비율은 경기도가 더 낮아야죠. 자, 왜냐하면 경기도는 대부분 도시이기 때문에 자, 다른 도들에 비하면 1차 산업 비율이 경기도가 더 낮아야 돼요.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지역 내 총생산은 자, 인구 많은 경기도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1등이잖아요. 서울보다 경기가 지역 내 총생산이 많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에 생산자 서비스업 사업 재수는
자,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고, 자, 기업이 몰려있는 서울에 집중분포하잖아요. 그래서 강원보다는 서울이 더 많아야 되므로, 자, 3번은 틀렸습니다. 자, 4번에 A는 B보다 전국 사업지수가 많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중에 사업지수, 자, 백화점보다는 대형마트가 많아야 되니까.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고급 전문 상품의 매출액 비율은 당연히 백화점이 대형마트보다 높아야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시기별 AC 발생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열대야, 한파, 황사 중에서 연결하는데, 자, 여기서 지역을 연결하지 않고 계절만 보고 우리가 바로 판단이 가능한 게, 자, 먼저 12월에서 2월 사이에 요 A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겨울에 주로 나타난다는 걸 통해서, 자, A는 한파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반대로 6, 8월에 많이 나타난 C는 열대야가 되겠죠. 자, C가 열대야.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3월에서 5월, 이제 봄에 많이 발생하는 B를 황사. 자, 요렇게 A, B, C를 자,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세 개의 일수를 가지고 우리가 지역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먼저 나가 한파 일수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한파 일수가 많은 곳 여기겠지. 강원도 해발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태백이 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은 요 다가. 자, 우리나라에서 열대야 일수 1등은 자, 제주도 서귀포입니다. 자, 여기가 다. 물론 서울도 대도시라서 열대야 일수가 많을 수 있겠으나, 자, 남부 해안가에 위치한 서귀포가 열대야 일수가 가장 많죠. 근데 만약에 서울이 열대야 많을지 서귀포가 열대야 많을지 헷갈리겠다 라는 친구들은 한파 없는 게 서귀포가 아니야. 한파가 없는 게, 자, 다는 지금 한파가 없어. 다는 한파가 없어. 자, 요거 갖고 고르셔도 됩니다. 자, 아니면 황사 갖고 가든가. 그러니까 황사가 상대적으로 발원지에 가까운, 자, 수도권이, 자, 나머지 지역보다 황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황사만은 요걸 서울로 간다. 요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힌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딱 눈에 보이는 것부터 해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1번에 가는 다보다 위도가 더 높아야지. 그러면 1번 틀렸고, 자, 해발 고도는 나 태백이 여기서 제일 높죠. 그럼 정답은 2번. 자, 3번에 A 발생일에는 한파 발생에는 주로 남고북저형의 기압 배치가 나타난다. 자, 한파는 겨울이고 남고북저형이 아니고 서고동저형이라 그래야지. 겨울이니까. 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야간의 일체적 기온 25도씨 이상인 날은 열대야. 열대야는 지금 C니까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대도시에서는 열대야 발생 일수가 증가해야죠. 자, 만약에 한파 일수는 지구온난화가 되고 지구온난화나 열섬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 한파 일수는 줄어들 수 있으나 열대야 일수는 당연히 늘어납니다.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14번 갑니다. 자, 강원도 자, 지역을 찾는 건데, 자, 이 지역은 서쪽으로는 경기도, 남쪽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규모 최대 도시와 행정구역을 접해 있다. 그럼 여기서 힌트에 서쪽으로 경기도랑 안 접해 있는데 영어를 지워. 알겠어? 이 지워. 자, 그리고 A, B, C, D는 다 서쪽으로는 경기도에 접해 있네요. 자, 그리고 남쪽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인구규모 최대 도시와 행정구역 경계를 접하고 있다. 자, 강원특별자치도 인구규모 최대 도시는 원주잖아요. 자, 원주가 여기죠. 자, 그러면 원주와 남쪽으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곳 A, B, C, D 중에 누굽니까? D잖아요. 그럼 정답은 4번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횡성 한우 몰라도 정답은 4번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D는 지금 횡성이죠. 횡성. 자, D는 횡성이고 또 아주 결정적인 힌트 또 한우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정답을 4번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나머지 지역도 확인할 건데, 자, 먼저 A는 철원이죠. 자, B는 춘천. 자, C는 지문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홍천입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먼저 기억은
동경 135도, 자, 우리나라 표준 경선에 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에 자, 전라남도 해남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해남 땅끝 마을을 설명하면서 한반도 육지의 최남단 지점이다 라고 했네요. 자, 기억 선택지에 자, 니은 해남 땅끝 마을은 마라도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마라도가 우리나라 제일 저위도잖아요. 그러면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디귿에 한반도 최북단 지점에 자,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자, 디귿 선택지를 우리 확인해 볼게요. 자, 기억까지의 최단 거리는 니은이 디귿보다 멀다. 자, 니은 해남하고 한반도 최북단 지점 원성군 중에 누가 더 서쪽에 있습니까? 해남이 더 서쪽에 있으니까 표준 경선 기억보다 거리가 더 멀죠. 그래서 니은이 디귿보다 멀다 하는 디귿은 맞습니다. 자, 리을에 두만강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두만강하고는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대가 아니고 자, 하구 지점이니까 제일 끝에는 자,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지대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자, 정답은 2번. 자, 디귿 정답은 2번이죠. 자, 우리 마지막 페이지 16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가다 에너지의 지역 내 공급량 비율 상위 4개 시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이게 가가 지금 세종이 공급량이 1등이다. 이게 아닙니다. 비율이 1등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역 내 공급량 비율은 각 지역의 1차 에너지 공급량에서 해당 에너지의 공급량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세종 같으면 딴 거 안 쓰고 얘 쓰는 게 60 몇 프로다 이거지. 그러니까 세종 경기 중에 경기가 가를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총량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요걸 뭐 공급량 1등이 세종, 2등이 경기다 이 의미는 아닙니다. 자, 지역 내 공급량에서 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세종은 60 몇 프로, 자, 경기는 50 몇 프로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어찌됐건 자,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가나다를 연결하는데 자, 일단은 경기도가 지금 나다는 비율이 높진 않지만 가에서 비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인구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정용 에너지로 쓰는 천연가스 소비 비율이 높잖아요. 그래서 가를 우리가 경기도를 보고 천연가스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종 대전은 우리가 뭐 에너지 파트에서는 뭐 심도 있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경기도를 가지고 먼저 연결해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경기도로 천연가스 우리 연결했습니다. 자, 그리고 울산에서 매우 비율이 높은 거. 자, 울산은 석유 관련 산업, 공업이 발달하잖아요. 그래서 울산이 석유 소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 다른 울산 보고 석유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는 나가 석탄이죠. 자,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서울, 제주, 충남을 연결합니다. 자, 서울은 가정용 소비가 많기 때문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천연가스 비율이 높은 A를 서울로 연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석탄 비율이 높은 데가 충남이 돼야 되겠지. 자, 충남이 전국에서 석탄 공급량이 가장 많은 데고 자, 다른 지역보다는 석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 나의 B를 충남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남는 C가 자, 제주가 되겠죠. 그래서 서울, 충남을 먼저 찾고 남는 거 제주를 고르는 식으로 자, 문제풀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부산은 가 공급량보다 나 공급량이 많다. 자, 부산은 광역시고 가정용 소비로 쓰는 천연가스 공급량은 어느 정도 많지만 자, 석탄을 쓸 일은 없습니다. 자, 뭐 부산에 제철소가 있다든가 하지 않기 때문에 자, 부산은 천연가스 공급량이 더 많아요.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나는 다보다 전국 공급량이 많다. 자, 석탄하고 석유 중에 자, 전국 공급량은 석유가 1등이죠. 석유가 우리나라에서 소비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자,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에 A는 B보다 전력 생산량 대비 전력 소비량 비율이 높다. 자, 서울과 충남을 비교하는 건데 전력 생산량 대비 전력 소비량 비율은 서울이 높죠. 자, 서울은 서울 시내 안에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가 거의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력을 생산하진 않지만 인구가 거의 950만이 있으니까 전력 소비량은 많잖아. 그러니까 생산량은 적으나 소비량은 많아. 이 말은 생산량 대비 소비량 비율이 높죠. 자, 그런데 충남은 화력 발전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전력 생산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인구가 적으니까 전력 소비량이 좀 적겠죠. 그래서 생산량은 많으나 소비량은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자, 서울과 충남 중에 전력 생산량 대비 전력 소비량 비율은 서울이 높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B는 C보다 1차 에너지 공급량이 적다. 자,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총 공급량이 가장 많은 곳이 충남이에요.
충남은 석탄 가장 많이 쓰고 석유도 굉장히 상위권으로 많이 쓰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석탄, 석유 공급량이 매우 많은 충남이 자 제주보다 총 공급량이 당연히 많아야 됩니다. 자 제주는 뭐 산업 시설이 많거나 뭐 인구가 많거나 이러지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총 공급량이 충남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5번에 풍력 발전량은 서울이 무조건 셋 중에 가장 적어야 됩니다. 자 풍력 발전은 대도시에선 소음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갑니다. 자 지도에 가나 토양 특색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D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가가 위치한 곳이 강원도 남부에 집중 분포하기 때문에 자, 가는 석회암 풍화토죠. 석회암 풍화토. 자, 나는 하천 유역을 따라 분포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하천의 태적으로 형성된 충적토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A에는 가도 예, 나도 예가 돼야 되는데 둘 다 성대 토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 기억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에 B에 토양층 구분이 뚜렷합니까? 자, 석회암 풍화토는 토양층 구분이 뚜렷한 성숙도고요. 충적토는 토양층 구분이 뚜렷하지 않은 미성숙도죠. 그래서 B에 요게 들어가면 B에 토양층 구분이 뚜렷합니까? 가 들어가면 가는 예, 나는 아니오가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맞는 거죠. 자, 디귿에 C는 밭농사보다 논농사에 유리합니까? 자, 석회암 풍화토는 논을 못해요. 밭농사가 더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X가 돼야 되고, 자, 충적도는 하천이 운반한 고운 모래가, 자, 고운 모래와 흙이 퇴적되어 있고, 하천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농업용수를 공급받기도 좋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논이 자, 밭보다는 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 디귿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에 토양이 붉은색을 띱니까? 둘 다 아니오라 그랬는데 석회암 풍화토가 붉은색이잖아. 자, 그러면 둘 다 아니오가 아니고 가는 예, 그리고 나는 아니오가 돼야 되니까 D에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디귿 보기에 충적토는 뭐 무조건 논이냐라고 했을 때 충적토 밭도 되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충적도가 범람원의 토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범람원의 자연재방 같으면 밭을 하는데 자, 상대적으로 밭보다는 논농사에 유리하다. 이게 그러니까 요 표현 자체가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보다 나가 논이 유리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요런 그 어떤 성격을 갖고 요 문장을 만든 것은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디귿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더라도 기억 리을이 틀렸다 해서 그냥 3번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충적도는 밭보다는 논이 유리한 건 맞긴 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밭 무조건 논만 있다 이건 아니니까. 자, 충적도에 자, 그래서 밭보다 논이 유리한 건 맞고 그리고 밭으로도 이용하나 논이 더 많다. 자, 요걸 통해서 우리 디귿도 엄밀히 따지면 맞습니다. 약간 애매한 측면은 있지만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질문하실까봐 자,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린 겁니다. 자, 18번 갑니다. 자, 지도는 유형별 외국인 주민 비율의 경상북도 상위 및 하위 4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유형으로 옳은 것은 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를 찾는데 자, 가는 자, 지금 경산이 상위 4개 시군에 들어오는 여기가 경산이잖아요. 자, 경산이 지방의 나름 대학 도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산이 유학생 자, 비율이 높죠. 그래서 가는 유학생. 자, 경산 보고 자, 바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 같으면은 자, 여기 상위 지역이 다 엄청 시골 지역이에요. 그럼 요거 결혼 이민자겠지. 완전 시골. 다보다 더 시골이야. 자, 그리고 다는 남는 거 외국인 근로자래 연결하면 되겠죠. 그럼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외국인 근로자가 여기 울진이나 영덕같이 울진 영덕 같은 어촌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래서 요즘 자, 울진 대개 영덕 대개 저 베트남 어부가 요즘 찾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촬영하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새벽 2시 지금 43분입니다. 자, 오늘따라 유독 애기들이 안 자가지고 자기 억지로 재우고 자, 지금 애기가 울지나 않을까 좀 조마조마하면서
자, 지금 찍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19번까지 왔어요. 자, 다음 조건만을 고려하여 실버타운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을 지도에 A2에서 고른 것은 자, 조건 1은 총부양비는 50 넘어야 되고 노령화 지수 300 넘어야 됩니다. 자, AND니까 AND면 모두 만족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게 총부양비와 노령화 지수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요. 이 새벽에 또 계산을 하려니까 좀 머리가 아프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부양비를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 자, 총부양비는 자, 청장년 분의 유소년층 더하기 노년층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총부양비는 그럼 50이 넘는지 안 넘는지 자, 단양부터 판단해 볼게. 단양은 청장년 15 자, 유소년 더하기 노년은 10이잖아요. 그러면 단양은 이렇게 계산한 거야. 15분의 12 곱하기 100. 자, 그럼 요거 계산 안 해도 50 넘는 거죠. 이거 50 넘는 거지, 이거. 50 넘는 거지. 자, 계산 안 해도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이게 15분의 7.5면 50이잖아. 맞죠? 이게 분자가 분모 반 넘었으니까 이게 50 이상이지. 그러면 단양은 일단 총부양비 50 이상 요거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영동도 해볼게. 자, 영동은 26분의 3 더하기 16이니까 19잖아. 19 곱하기 100이잖아. 요것도 50 넘네. 그러니까 영동도 총부양비 됩니다. 자, 제천은 86분의 12 더하기 33이니까 몇이야? 12 더하기 33 45 곱하기 100이면 이거 50 안 넘네. 그러니까 제천 안 되네. 잠깐만 86이면 50 넘네. 자, 됐다. 맞죠? 자, 이게 43이면 반이잖아. 그러니까 45니까 넘었잖아. 맞죠? 그러니까 제천까지 돼. 자, 그 다음 진천은 67분의 11 더하기 26이니까 27이잖아. 곱하기 100이잖아. 자, 그러면 얘는 50 안 넘네. 자, 진천은 총부양비 탈락. 그러니까 조건 1의 첫 번째부터 탈락. 그러니까 진천은 이제 더 구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진천 완전 탈락. 자, 그 다음에 충주 해보자. 자, 충주는 147분의 21 더하기 48이면 얼마야? 21 더하기 48이면 얼마야? 69 곱하기 100. 너무 새벽에 찍으니까 누가 좀 빨리 학생이 빨리 대답해 줬으면 좋겠어. 자, 아무튼 147분의 69면 이거 50 안 되네. 자, 그러면 총부양비 탈락. 자, 그래서 진천 충주를 일단 총부양비에서 탈락을 시키겠습니다. 자, 지금 3개가 남았어요. 엔드니까 지금 노령화 지수도 좀 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은 요거 지우고. 자, 노령화 지수 저 세 지역을 확인해 볼게. 자, 노령화 지수는 이렇게 계산하죠.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분의 노년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이게 300을 넘어야 되니까 자, 단양 같으면 2분의 10 곱하기 100이거든. 300 너끈하지. 이거 500이잖아. 500. 자, 그러면 단양 노령화 지수 오케이. 자, 영동은 3분의 16 곱하기 100. 3분의 9면 300이잖아. 근데 3분의 16이면 이게 300 당연히 넘지. 그러니까 노령화 지수 영동됩니다. 자, 제천 해보자. 제천은 12분의 33 곱하기 100이잖아요. 요거 300 안 되지. 요거 300 안 되지. 자, 만약에 이게 분모가 11이었으면 딱 300인데 분모가 11보다 커버려. 그러면 300이 조금 안 돼. 자, 그래서 제천 탈락. 자, 그럼 조건 1을 통해서 단양, 영동 자, 2개만 남았습니다. 단양, 영동. 자, 그 다음에 조건 2. 조건 2는 저 OR이야. OR. 자, 이거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그랬다. 자, 총 인구가 4만 명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근데 이게 인구 1000명이니까 단양은 2만 6천이고 영동은 4만 4천이잖아. 그러니까 영동은 요거 됐어요. 근데 단양은 안 돼. 자, 그리고 지역 내 총생산 2조 원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거 둘 다 안 돼. 근데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영동이 되는 거죠. 정답은 영동. 자, 그러면 영동은 이제 지도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도에 지역을 써볼게요. 자, 이게 충청북도에서 요 A가 진천, 자, B가 충주 옆에 C가 제천,
자, D가 단양. 자, 영동은 저기 남쪽에 E가 영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동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근데 나머지 A, B, C, D 중에 영동이 없다. 요거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자, 가장 좀 생소한 지금 E를 영동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0번입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통근통학 인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오른쪽에 경기도 지도가 있는데요. 조금 확대해서 일단 먼저 찾아볼게요. 자, 지역을 연결할게요. 여기가 부천. 자, 서울, 인천 사이 부천. 자, 여기는 화성. 자, 여기는 용인. 자, 여기는 양평입니다. 자, 통근통학 목적지하고 총 통근통학 인구 수가 나오는데, 자, 선생님은 요거부터 봤어요. 통근통학 인구가 가가 너무 적어. 그러면 얘 인구 적은 시골이란 얘기야. 자, 그럼 가가 양평이죠.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자, 부천, 화성, 용인은 인구가 양평보다는 훨씬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자, 나다, 라 중에 우리가 찾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지금 인천으로, 자, 요 나가 인천으로 일하러 좀 가는 비율이 높아요. 다른 지역보다. 그러면 인천하고 붙어 있는 데가 돼야 되겠지. 그럼 나를 누굴 골라라? 인천에 붙어 있는 부천. 연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서울로 가는 건 뭐 딴 지역도 다 갈 수는 있잖아. 근데 인천 가는 건 좀 화성 용인 살면서 인천 가는 거는 좀 쉽지 않겠지. 그렇지? 부천이 바로 옆에 인천이 붙어 있으니까 자, 인천 보고 부천 연결하는 게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라 중에 상대적으로 서울 가는 비율이 좀 높고 총 통근 통학 인구도 더 많아요. 그러면 이 라가 인구수가 더 많고 자, 자체 일자리보다는 좀 베드타운 성격이 더 강한 거. 자, 그러면 이 라가 용인이 돼야 되겠죠. 용인이 화성보다 인구가 더 많다. 그래서 총 통근 통학 인구가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화성은 상대적으로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비율이 용인보다 낮겠죠. 왜냐하면 화성은 삼성전자, 뭐 기아자동차 같은 공업이 발달하기 때문에 자, 상대적으로 서울로 통근 통학하는 비율이 용인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 달을 화성으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나다라 우리 다 찾았고 자, 선택지로 갑니다. 자, 기억에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낮다. 자, 시골인 양평이 도시인 부천보다 인구 밀도 낮아야 되니까 자, 기억은 맞고요. 자, 니은의 제조업 사업체 수는 자, 화성이 여기서는 가장 많아야 되겠죠. 자, 화성이 수도권에서는 가장 공업이 발달한 도시잖아요. 자, 전자자동차 같은 공업이 발달하니까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 지역 내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낮다. 자, 용인하고 양평 중에 아파트 비율은 신도시 용인이 시골 양평보다 높아야 되죠. 자, 그래서 라가 더 높아야 되니까 낮다 했기 때문에 디귿 틀렸고요. 자, 리을에 나에는 수도권 1기 신도시가 있죠. 부천은 1기 신도시, 중동 신도시가 있고 다 화성에 2기 신도시, 동탄 신도시가 있죠. 자, 리을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입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4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한국지리 문제들을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